6월 10일 라디오 로맨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6월 10일은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날이죠. 60 민주항쟁, 그리고 60 만세운동도 일어났고요. 특히나 이런 우리나라의 운동들을 살펴보면 학생 중심이 참 많아요. 28 독립선언 운동부터 시작해서 3.1운동, 60 만세운동 등으로 말이에요. 학생하면 미성년자, 어리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학생들은 참 강했네요. 저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천방지축 놀기만 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신 18살이, 윤봉길 의사가 순국하신 25살이 얼마나 어린 나이였는지 조금은 느껴지네요. 이분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거겠죠? 유명한 EBS 역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역사에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 우리 조상님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의 자식들만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 노력하셨다고요. 저도 저의 미래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전해줄 수 있게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첫 곡으로 G.O.D의 우리 듣고 올게요.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이 세상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힘차게 노래하는 거야. 알았지? 자, 시작. 우리들은 할 수 있어요. 쓰러져도 일어나세요. G.O.D의 우리 들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관악 FM 청취자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사연으로 전해드릴게요.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사연도 읽어드리고 노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요. 관악구 봉천동에서 김정아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은 우리 예쁜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라디오에 처음으로 사연 올려보는 건데요. 우리 예쁜 딸내미들 자랑 좀 하고 싶어서요. 오늘 오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한참 있다가 엄마 하더라고요. 바로 두 돌이 다 되어가는 저희 딸이었습니다. 저희 딸은 할머니랑 경로당 가는 걸 좋아해요. 거기서 할머니들 고스톱 치는 것도 구경하고 낮잠도 자고 뛰어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꾸 엄마한테 전화하자고 할머니를 조르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주셨나 봐요. 딸이 엄마 할 때마다 맞장구를 쳐줬더니 좀 더 신이 난 목소리로 엄마 하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 제 딸이 신기해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좀 싱거운 통화였지만 아이와의 첫 통화라 더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첫째 딸이 유치원 때 할아버지 휴대폰으로 저한테 처음으로 문자를 남겼던 때와 느낌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들 보기에 사소한 일이지만 부모가 되어 보니 그 사소한 일이 큰 감동이고 삶의 소중한 추억이 된답니다. 첫 딸이 유치원 학예회 때 무대에서 친구들과 서로 호흡을 맞춰가며 연습한 춤은 선보일 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소박하지만 잔잔한 감동이 있었던 저의 일상을 많은 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봤습니다. 신청곡은 우리 두 딸이 좋아하는 소녀시대의 G 부탁드릴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사연만 들어도 그 아기의 귀여움과 엄마의 딸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네, 김종아 씨 너무 부럽네요. 아, 그러게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아야 할 텐데요. 네. 네, 우리 귀여운 두 딸이 좋아하는 소녀시대 언니들처럼 예쁘게 자라길 바랄게요. 네, 소녀시대의 G 들려드리고 이어서 관악박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Listen, boy. My first love story. My angel and my girls. My sunshine. 네, 소녀시대의 G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관악박 소식입니다. 오늘 브라질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이었죠. 한국과 가나의 평가전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선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요. 아쉽게도 0대4로 크게 졌습니다. 한국은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11분 만에 조르당 아예우에게 한 골을 내줬는데요. 이후 전반 43분에는 아사모아 기안이 곽태휘의 실수를 틈타서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어 후반 8분 만에 또 조르당 아예우에게 한 골을 내주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골 역시 후반 종료 2분 전 아예우가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왼발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조르당 아예우 이름이 계속 오르기도 했죠. 조르당 아예우 선수는요. 프랑스의 FC 소쇼 몽벨리아르 소속으로 친형 안드레 아예우와 더불어 가나 대표팀을 이끄는 공격수입니다. 아예우 형제는 1990년대 아프리카의 축구 스타 아베디 펠레의 친아들로 지금 대를 이어서 축구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르당 아예우는 이번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축구 선수가 한 경기에서 3골을 획득하는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요. 저희로서는 참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가나의 역대 전적은 3승 3패가 됐습니다. 가나의 피파 랭킹을 보면 37위로 우리나라 피파 랭킹 57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는 이번 브라질 월드컵 죽음의 조 중 하나인 독일, 포르투갈, 미국이 속한 G조로 꼽히고 있는데요. H조인 우리나라는 오는 18일 오전 7시에 러시아와 경기가 있고요. 23일 오전 4시에 알제리와 그리고 27일 오전 5시에는 벨기에와 격돌을 합니다.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패해서 이제 우리 선수들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홍명보 감독 지휘하에서 열심히 훈련을 했으니까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관악내 소식입니다. 관악구는 사진가 양시영 초대전을 갤러리 관악에서 오는 25일까지 연다고 합니다. 지난 3일 시작으로 25일까지 다채로운 사진 세계를 보여주고 양시영 작가의 작품 20여 점을 전시한다고 하는데요. 양시영 작가는 지역 예술인으로서 작품 활동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사진 강좌를 여는 등 재능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요. 발걸음을 주제로 사람마다 다른 발의 사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독특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수년간 소아마비나 교통사고, 당뇨 등으로 변형된 발에 관심을 갖고 석고 발 모양 등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전시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토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고 합니다. 네, 갤러리 관악에서는요.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친숙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2011년에 개관한 미술 전시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석 전시회를 시작으로 빛과 소리, 뉴미디어 아트전, 인간탐구, 조각으로 말하다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서 지역 주민의 문화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에는요. 공예로 유명한 관악구 토박이 김금자 작가의 다양한 색과 빛을 내는 도자기 작품이 전시돼서 유치원생부터 청소년, 주부,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지역 전시회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네, 갤러리 관악을 통해서 이 관악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관악구에 살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었는데요. 한번 꼭 가야겠습니다. 네, 특히 그 양시영 작가는 지역 예술인으로서 재능 기부를 또 하는 거에서 참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제가 참 특이해요. 사실 발이라는 부분 사람들이 참 되게 부끄러워하는 부위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가장 홀대받기도 하고 좀 더럽다고 생각하는 부위이기도 한데 네. 그런 부분을 조명한 것이 더 약간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독특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네, 장지연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입니다. 이분 요즘에 참 사랑에 빠진 것 같네요. 네, 저희도 빨리 사랑에 빠져야 할 텐데요. 네, 그러면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듣겠습니다.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인데요. 김순미 씨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우리 신랑 생일 축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신랑 출근시키고 4살 아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니 할 일이 태산입니다. 평소 출근으로 미뤄놨던 집안일 하려고 하는데 끝이 보이질 않네요. 해도 계속 나오는 집안일.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4살 아들 녀석은 오랜만에 어린이집 버스 타고 간다고 아주 신이 났습니다. 내일은 사랑하는 신랑 35번째 생일이에요. 신랑 나이 26살에 저를 만나 28살에 결혼해서 35살이 되는 지금까지 한치도 변함도 없이 사랑해주는 자상한 우리 신랑. 그래서 더 잘 챙겨줘야 하는데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자기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오늘은 퇴근 후에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도연 아빠, 항상 변함없이 나와 도연이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 35번째 생일 많이 축하해요. 우리 신랑 생일 많이 축하한다고 전해주시고요. CN블루의 사랑빛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신랑분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아, 사연에서부터 정말 사랑이 듬뿍듬뿍 묻어나는데요. 부럽습니다. 네, 오늘 그 두 개의 사연 역시 정말 사랑이 듬뿍 네. 담은 사연들이 많이 왔네요. 정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물씬 들게끔 하는 사연들인데요. 네, 김순미 씨가 신청한 CN블루의 사랑빛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댈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댈 보면 가슴이 두근 CN블루의 사랑빛 들으셨습니다. 1부 마지막 순서로 실시간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정자를 손상시켜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피오나 박사가 지금까지 발표된 휴대전화 노출과 남성 생식 기능의 연관성을 다룬 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에 노출되지 않는 남성은 정상적인 운동성을 갖춘 정자가 전체의 50에서 85%에 비해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남성은 이 수준에서 평균 8%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매슈스 박사는 이는 휴대전화에서 방출되는 무선 주파수 전자기 방사선이 남성 생식 기능을 해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불임 위험의 경계선상에 있는 남성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매슈스 박사는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휴대전화를 그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참 좋지 않다는 뉴스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네, 잘 때도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자면 숙면 취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은하계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 있는 행성이 몇 개나 있을까요? 최근 국제 천문학 공동 연구팀이 은하계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행성이 무려 1억 개나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인간만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 연구 결과는 새로 만든 BCI를 통해 추정됐는데요. BCI는 일종의 공식으로 그간 연구진들이 관찰해온 1000개 행성의 밀도, 온도, 화학 성질, 항성과의 거리와 나이 등을 조건을 고려해 만든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공식을 약 3천억 개로 추산되는 은하계 별들과 그에 딸린 행성에 대입해 1억 개라는 결과를 낸 것인데요. 특히 연구팀은 1억 개의 행성 중 1에서 2%는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보다 더 생명체 존재 확률이 높다고 추산했습니다. 논문의 주요 저자 미국 코넬 대학 알베르토 페어렌 교수는요. 밤하늘에 보이는 5,000개의 별 중 50개 정도는 그들 주위에 생명체가 살 만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인간이 우주의 유일한 생명체일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1억 개나 되는 행성 모두에 고등 생명체나 지적인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은하계
E.T.나 막 이런 여러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생명체가 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까지 실시간 이슈 전해드렸고요. 어느덧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네, 아까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저는 바지가 다 젖었는데요. 오늘처럼 화창했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날이 있듯이 날씨도 이렇게 변화가 많네요. 우리 인생도 다 그렇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 언제 행복한 적, 또 언제나 불행했던 적은 없을 거예요. 힘들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을 거고 기쁨이 있다면 고난과 역경도 있겠죠. 근데 힘들 때 도와달라고 말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다가와주는 사람 정말 고맙죠.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화요일 라디오 로맨스의 백송이 이다희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로맨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1부 끝곡으로 김동률의 감사 들으시면서 2부에서 만나요. 눈부신 햇살이 네, 2부 시작합니다. 1부 오프닝에서는 과거의 학생들의 모습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모셨죠. 드디어 이분이 오셨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긴장도 풀리면서 마음이 확 놓이는데요. 포근한 남자 박태진 관악 청소년 자활지원센터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로맨스가 필요해. 이거 너무 오버 아니세요? 더 긴장하게 만드시네요 오늘따라. 네, 팀장님 갈수록 얼굴이 피시는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맞다고 해드릴게요. 아니 되게 피부도 좋아지시고 네. 표정도 좋아지신 것 장가 가도 같은데. 될까요? 이제 가셔야 됩니다. 제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사연이 좀 더 달달해가지고 그런 생각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달달했고요. 네. 그리고 두 분의 그 엄마 하는 멘트부터 시작해서 이거 정말 열심히 네, 연습했어요. 자기야 얘기하는 멘트부터 네, 시작해서 뒤에서 너무 오글오글거렸습니다. 네. 저도 가상의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읽었는데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올해 안에 팀장님이 난 사랑에 빠졌죠 이 노래를 부르시길.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 그 박씨 집안이 대박 네. 난리가 나죠. 그래요? 네,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꼭 국수 먹으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 주머니는 좀 두둑하게 아,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일주일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근데 팀장님이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딱 이맘때는 강제적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요? 뭐냐면요, 딱 계절 바뀔 때 저희 어머님은 옷을 사주세요. 아직도 애정이 많으셔서. 애정이 많으시네요 근데 꼭 진짜. 한 치수 작은 걸 사주세요. 뭔가 무언의 네, 너 이걸 보고 입고 싶으면 꼭 살 빼라. 어머님의 센스가 네.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거 하나 하고 또 아이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면 애들이 이게 제가 반팔들을 입게 되니까 너무 살이 많이 삐져나온다고 살 빼라고.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갈수록 좀 더 핸섬해지시는 팀장님을 만나볼 수 있는 뭐 건가요?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네. 폭식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네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바로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했어요. 네, 청소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청소하셔서 그 정도였군요. 네, 그렇죠. 네. 어쩐지 탕비실이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네. 네네. 또 팀장님이 선수는 아니지만 네. 네, 아메리카노와 라떼를 또 시원하게 마시고 왔어요. 네, 맛있었습니까? 네, 맛있었어요. 네, 그 그렇죠. 어느 띵띵 벅스보다 좋았습니다 맛이. 어느 띵띵복스보다 더 맛있습니다. 네. 네. 보니까 그때 타주신 분이 이제 청소년 이제 뭐 순비소리에 계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네네네. 직접 뭐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네네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좀 출연하고 아. 자기들이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제 음. 멱살을 잡았는데요. 네,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 창업을 준비한 지는 2년 반 정도 됐고요. 네, 그
뭐냐면 빚 없는 창업을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근데 뭘 갖고 빚 없는 창업을 준비해볼래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재능 중에 하나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데 처음 이제 기초 과정부터 로스팅, 커피를 굽는 것까지 했었을 때 꼭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와 똑같은 어린 청소년들이 이걸 교육받는 데는 너무 비싸다. 네, 그러면 어린 친구들에게 저가의 재료비만 받고 교육을 해서 거기서 남는 수익 갖고 창업 자금을 모으자라는 투로 자기 재능 기부를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네네.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많이 사 먹으러 가야겠어요. 네네. 그런데 이전에 저희 관악 FM과 함께 라디오 카페를 또 운영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꽤나 여기 국장님이 곤란해하실. 지금 저기 보이시는데 입이 쫙 질문- 벌어지면서 괜히 질문했나요? 네, 지금? 서로 가슴이 쿡쿡 찌르는. 네. 이거 네, 지금 갑자기 말씀이 갑자기 나오시려고 음악을 했는데. 들으시려고 하시는지 네. 음악 한번 듣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때마침 이때 네. 당시에 이때 언제부터 언제 관악 라디오 카페 라디오 시작하신 거세요? 그러니까 관악 FM하고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 오, 같아요. 네네. 그때 저희가 지역에서 아이들 진로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MBC나 KBS 이런 큰 방송 말고 지역 방송국에 가서 아이들이 지역 방송국의 역할과 이런 활동들을 좀 체험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관악 FM에 처음으로 문을 두드렸고요. 딱 그때 당시 아이들을 인솔하고 갔는데 맞이해 주신 분이 황우한 기자님이셨어요. 아, 네, 아주 잘 가르쳐 주셨죠. 아. 네, 애들이 황우한 기자님이 기자님이시잖아요. 네. 매우 매서워서 좀 쫄았던 기억이 있지만 저희도 그때를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09년도 이후 이제 10년 넘어가면서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이랑 음. 또 공통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좀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좀 창업에 대한 경험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뭔가 어느 카페에서 같이 일해보고 느끼는 그런 보람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때마침 또 우리 안병준 국장님께서 라디오 카페를 만들 거야라고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안을 주셔서 저희 친구들이 가서 인력을 투입하고 투자를 하고 그래도 여기 라디오 관악 FM에서 돈과 그다음 인테리어 모든 것들 다 투자를 하셨죠. 네. 하지만 망했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네? 얼마 만에? 궁금해요. 그 대회비인데요. 되게 점점 이러면 국장님하고 저는 추해지는 작아지는 점점 멀어지나 봐요. 네. 네. 한 1년 정도는 유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제일 열심히 했던 친구가 그때 경험이 좋은 경험이 돼서 다음 해년도에 네. 본인이 원하는 카페에서 매니저가 됐고요. 나중에 월급은 저보다 많이 벌었어요. 월 200 정도는 벌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데서 스카웃되는 그런 부분도 그런 경력도 만들게 되는 계기가 좀 됐기도 했습니다. 네. 카페는 뭐 아쉽게 망했지만 그래도 같이 한 망했다는 학생이 얘기 잘해서 하지 마요. 아니요, 네. 전혀 괜찮았어요. 컨셉 좋았고요. 네, 다시 해볼 연예인들이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좀 고려해봐야겠죠.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나? 그러면 라디오 카페는 이렇게 아쉽게 좀 안 좋은 결과를 낳긴 했는데 지금 또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데 네. 여기가 먼저 해서 참 부럽습니다. 네. 이름이 참 특이해요. 네, 고래. 네 고래입니다. 네. 네, 여기 뜻이 참 많은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뭐 전화 연결하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네. 그분한테 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럴까요? 네.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멘트를. 네. 그리고 그 청소년 고래 카페 같은 경우는 휴카페라고 해서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좀 더 쉴 수 있는 공간, 네.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지역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자라고 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관악구에 유일하게 한 개 있고요. 네, 이게 지금 관악사회복지에서 운영하는 그런 카페인데요. 그 햇살이라고 청소년 친구들과 오전이라고 햇살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아기자기하고요. 매우 탐나요. 분위기 좋더라고요 정말. 네네. 근데
사실 보니까 뭐 약간 저는 북카페 느낌일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네.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저희 같은 경우 저희하고 연계해서는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 자체를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네. 여기 고래 카페를 대회에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인문학 교육도 그 관악사회복지에서 운영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지역 시민 단체들이 회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여비도 매우 쌉니다. 시간당 2만 원입니다. 오, 정말 저렴하네요. 그러네요. 저 방금 홍보했으니까 관악사회복지에서 나중에 대회할 때 할인해 주시겠죠? 네, 꼭 되기를 바랄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지금 고래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과 함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로맨스의 DJ 백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DJ 이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잘생긴 박태진입니다. 와! 괜히 말했나봐. 우리도 앞에 수식어 좀 붙일 걸 그랬나? 그러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청소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1살 정필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고래 카페 이름이 고래잖아요. 네네네. 네, 이거의 그 카페 이름에 담긴 뜻을 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카페 이름을 정할 때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했는데, 누구나 쉽게 오고 가는 카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네. 그래서 고가 영어로 G-O 고고요. 네. 가다 할 때고요. 네. 레가 한자로 올레자여서 네. 네. 누구나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카페라는 뜻입니다. 오, 오. 굉장히 의미가 네. 남다르고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청소년 네네.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운영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힘든 점은 네. 아무래도 저희 카페는 청년들이 다 사장인 카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청년 지금 한 4명 정도가 사장으로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저 혼자 사장이 아니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나 성격 문제로 좀 그런 점이 힘들고요. 네. 아, 네. 네, 좋은 점은 그래도 제가 졸업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고등학교를 네. 또 사회 나오면은 되게 청소년 때 그 순수함을 잊고 살잖아요. 근데 카페 와서 청소년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그때 그 되게 순수했던 저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또 청소년만의 되게 발랄함, 순수함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되게 좋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그럼 카페에 찾아와서 주로 뭐 책을 읽나요?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희는 궁금해요. 사실 여기에 그냥 자료로만 봤었는데 또 이제 근무하시면서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매번 그게 시기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아이들이 되게 보드게임을 되게 많이 해요. 저희가 보드게임. 보드게임도 있거든요. 네. 보드게임도 많이 하고 또 저희 카페 청년 오빠 언니들이랑 또 누나 형들이랑 되게 재밌게 노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든지 하진 않아요. 아, 책은 안 읽는군요. 네, 아이들이 아직. 그러면 예. 네. 제가 고래 카페를 간혹 갑니다. 지난주 토요일인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가서 제가 아이스 사과라떼를 시켜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 밖에 네네. 나가면서 우유를 사 오셨죠? 예,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죠? 네, 사과라떼 그 고래 카페 사과라떼 매니아입니다. 저는 그 대표 메뉴가 제가 보기에는 손님으로서 고래 카페의 대표 메뉴가 사과라떼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그 고래 자체에서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뭐가 있는지 대표적인 메뉴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저희도 사실 이렇게 추천을 하자고 하면 사과라떼인데요. 사과라떼가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메뉴예요. 오. 다른 카페 가면 찾아보실 수 없고. 네, 못 봤어요. 네, 근데 사실상 저희가 메뉴판에는 없는데 히든 메뉴라고 해서 네. 사과 프라푸치노도 있어요. 오. 전 그게 네. 좀 네, 그 메뉴는 사과청이랑 사과를 같이 갈다 보니까 약간 사과 그 껍질 때문에 텁텁함이 입에 남을 수 있어서 네. 좋아하시는 분은 엄청 좋아하는데 싫어하시는 분은 좀 많이 싫어하시는 편이어서 메뉴에 안 올렸고요.
좀 도전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히든 메뉴에서 메뉴판은 없어요. 이번 주에 도전하러 가겠습니다. 저희도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 가겠습니다. 그 메뉴를 시키신 분들은 이 방송을 또 들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지금 청소년이시고 또 다른 활동도 많으실 것 같은데 카페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시간은 어느 정도 할애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날을 잡아서 6시부터 10시까지 청년들이 하고요. 네. 그 외의 시간은 상임활동가 누나가 하시는데 음. 저는 화요일 날 6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요. 그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그 활동을 합니다.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고래 카페를 네. 찾는 연령대가 청소년만 네네. 많이 찾는지 아니면 우리 박태진 팀장님 같은 이런 연령대의 분들도 가시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사실 저희 두 DJ가 가기에 가도 될까 이런 망설임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이 말씀은 제가 네. 뭔가 빨리 대답해 주세요. 궁금해요. 이거 지금 네. 저희가 청소년 카페라고 하다 보니까 가끔 들어오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청소년만 들어올 수 있는 줄 아시고. 네네. 저희의 이 카페 만들 때 처음 생각은 청소년이 쉬기 위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만 이용 가능한 건 아니고요. 전철역에 보시면은 지하철 들어가 보시면 노약자석이 있잖아요. 네. 그건 노약자 우선석이지 노약자만 앉을 수 있는 석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저희도 청소년 우선 공간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카페가 꽉 차 있을 때 청소년이 오면 드시고 계신 어른분께 양해를 구해서 청소년한테 자리를 내주는 정도지 어른들이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오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거의 다 청소년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저희가 요즘 손님을 좀 이렇게 끌기 위해서 네. 저희 청년을 오존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오전 3명이 이상이 카페에 모이면은 1명은 카페를 보고 2명이 카페 밖으로 음료를 저희가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렌트카 가게도 한번 갔었고요. 떡볶이 집도 한번 갔고 이런 식으로 가서 저희 홍보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렌트카 사장님도 저희 단골 되셔서 많이 오시고 네. 네. 그래서 요즘은 40, 50대 어른분들도 많이 오시는 편이세요. 네. 저희도 그러면 한번 팀장님과 함께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휘핑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더블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이거는 좀 민감한 질문인데요. 예, 이건 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근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낌대로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 지역에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소년 창업이라는 것을 학교에서나 그다음 사회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푸싱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청년 창업을 지금 먼저 하고 계시잖아요. 하신 입장에서 그 앞으로 청년 창업이나 아니면 청소년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점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저희 카페가 지금 만들어진 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인데 사실상 여보세요? 네네네. 사실상 아직까지도 손님이 많진 않아요. 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서울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 또 지원이 끊긴다는 말이 나오면 또 저희도 존폐 여부가 달려서 되게 무서운 막 이런 상황인데 어차피 저희도 아직 젊고 좀 아직 도전할 날이 많으니까 그냥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네, 그러면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신청곡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틀어드릴게요. 저희 카페가 고래여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설마 했던 그가 바비킴의 고래의 꿈 부탁드립니다. 와! 네, 그러면 신청곡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들려드릴게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예. 대박 나세요. Yeah. I fell in love again, man.
네,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랐네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팀장님 보내드리고 저희도 이제 인사드려야 아니요, 될 오늘은 시간이 올것 팀장님과 같아요. 함께 같이 끝내는 건 어떨까요? 아, 같이 같이 좋네요. 끝내야죠, 네. 우리는. 오글거릴 것 같은데. 뭘 오글거려. 알겠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라디오 로맨스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끝곡으로는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들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안녕. 뵐게요.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